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 나 이제 여기 앞에 있어. 약 잘라다가 있어. 예, 3층, 4층 정도의 높이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인도까지 차 올라서 그게 그냥 그 뭐 빗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라면 끓는 물처럼 100도씨가 넘는 그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넘쳐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암수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저쪽까지 물바다에서 전부 다 어디 막 솟구쳐가지고 크게 났죠. 뿡 소리나. 뜨거워서 바닥에 또 디딜 수가 없다니까요. 바닥. 아침에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해야 되는데요. 따뜻한 물 안 나오니까 그러면 커피 버틀을 이제 뒤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신 것처럼 온수 수송관이 파열이 됐는데 최 의원, 여기서 끓어오르는 물이 100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상 환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도 있었지만은 23명이 지금 화상을 당했다는데 발 쪽에 화상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접촉된 데는 다 화상을 입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물이 터지면서 어쩔 수 없는 또 화상 환자도 있었겠지만 예. 지금 화면에는 그 보행자들을 통제하는 통제선이 보이는데 예. 저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반응들을 보면은 초기에 경찰이 일단 그 차량 통제문들 신경을 쓰면서 예. 이 보행자 통제는 좀 늦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저녁 9시 잘 안 보일 때고 수증기가 난다고는 하지만은 보행자들이 이게 100도씨 정도 될 정도로 모르죠. 이게 뜨거운 물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예.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밟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 어떤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땅에서 이런 게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망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60대 남성입니다. 네, 69세 남성인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차 안에 있었는데 예. 이제 갑자기 이제 뜨거운 물이 차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뒤로 이제 옮겨서 뒤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탈출을 못하고 이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제 예.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이분이 요 사고가 지금 8시 43분 요즘에 일어났는데 그 한 10분 전에는 결혼을 앞둔 딸과 또 예비 사이와 저녁을 먹는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서 너희끼리 행복하면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자리였는데 예. 그런 저녁 자리를 갖고 헤어진 다음에 10여 분 뒤에 이런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했다는 뉴스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가끔 가다가 뭐 수도관이 뭐 동파했다, 예. 지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뉴스는 가끔 있었지만 끓는 물이 지하에서 솟구쳤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고 끓는 물이 단순히 뭐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한 3층, 4층 건물 높이 정도로 분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이 이렇게 막 용암처럼 끓더라 눈앞에서 예.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뜨거우니까 막 화재가 난 것으로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예. 근데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그걸 수증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연기라고 느끼기가 쉽죠.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던 거죠. 이게 지금 유독가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특히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이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고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빨리 옥상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일부 건물은 또 옥상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깜깜한 이 통로 안에서 하얀 연기 안에 본인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물론 이제 물에 닿아서 화상을 입은 분들은 그분대로 피해를 입었는데 또 연기 안에 갇혀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공포심에 시달려야 됐던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현장에 소방관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뜨거우니까 이게 찬물이면 어떻게 보면 해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구하든지 할 텐데 뜨거운 물이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또 일부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장화 신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구하다가 본인 발에 또 화상 입은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00도 정도면은 국무 같은 것도 녹일 수가 있는 네, 거죠. 한마디로 끓는 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어 안에도 물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초겨울 날씨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한 2,800세대 정도의 온수 공급이 안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당했는데 만약에 한겨울에 영하 10도 됐을 때 이런 사건 터졌으면 이건 불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어떤 뭐 관이 파열된다거나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송수관이 뭐 27년 된 거라고 그래요. 27년 정도 된 송수관이 전국에 많을 거 아닙니까? 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된 예. 게 91년, 27년 전입니다. 27년 전에 처음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배관이 그대로 교체 없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 등등 자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 정부까지 매각을 하냐 마냐라는 논란에 계속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입장과 산자부 입장이 이게 매각이 된다 안 된다 뭐 중지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 매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분명하게 정돈돼 있지 않는 가운데서 네. 시설 투자, 노후 배수관, 노후 송수관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고 우리 주민들 예. 전부 다 삶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빠르게 좀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이런 대책이 그렇겠죠. 나와야 된다. 이 매번 저희가 사후 약방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공사의 뭐 매각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을 우선시하고 SOC 예산을 좀 뒤로 미루는 예.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건설 투자 금액이 지금 가장 낮다고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노후 인프라를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 온수가 끊겼을 때 당장 추위에 떨고 하는 것들이 저것이 복지 감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본다면은 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 한참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복지 예산이냐 SOC 예산이냐 이걸 고정관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는 예산 이런 것들도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